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2025년 NBA 파이널 이제 두 팀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입니다. 자, 이 두 팀 가운데 누가 우승해도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됩니다. 네, 두 팀 모두 다 NBA에서는 단 한 번도 우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하게 되고 누가 이기든 간에 지난 7년 동안 서로 다른 7개의 다른 우승팀이 정해지는 상황이 됐죠. 그만큼 한 팀이 독주하거나 왕조를 이룩하거나 혹은 슈퍼팀을 결성해서 완전히 시대를 지배하는 그런 흐름들은 사라졌습니다. 이른바 군웅할거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MVP에 오른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그리고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MVP를 받은 파스칼 시아캄과 뜨거운 영건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이끄는 썬더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맞대결 한번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BA 파이널은 OKC와 인디애나로 정해졌고요. OKC의 컨파 성적은 4승 1패였습니다. 1차전, 2차전 대승, 3차전 대패, 4차전 신승, 5차전 대승. 개인적으로 싱거웠고 컨퍼런스 결승 서부는 딱히 재미는 없었습니다. 네, 그만큼 양 팀의 체급 차이가 좀 느껴졌었고요. 자,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는 케빈 듀란트, 러셀 웨스트브룩, 제임스 하든 시대 이후에 13년 만에 NBA 파이널에 진출하게 됐고요. 그리고 NBA 역사상 단일 포스트 시즌 최다 30점 플러스 30득점 이상 차이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무려 4번이었어요. 자, 그리고 역대 파이널 팀들 가운데 2017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케빈 듀란트가 가세했던 바로 그 팀이죠. 그 이후에 가장 높은 득실점 차이를 플레이오프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플러스 10.8점. 그리고 포스트 시즌이 아닌 정규 시즌에서는 역시나 득실차 전체 1위에 오를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자,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컨퍼런스 결승 5경기 치르는 동안 31.4득점, 그리고 좀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던, 의문부호가 붙었던 제이덥, 제일런 윌리엄스가 22.2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홈그랜이 18득점에 리바운드는 많지 않았습니다만 공수 양면에서 맹활약을 했었습니다. 블락샷 8개, 또 스틸 3개를 기록을 하면서 굳은 일을 잘 해냈고요. 그리고 알렉스 카루소부터는 한 자리 득점이었지만 카루소, 루돌트, 하텐슈타인, 그 다음에 또 케이스 월라스까지 수비에서 제 몫을 해낸 굳은 일에 능한 선수들의 활약 덕분에 5경기 만에 시리즈를 끝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의 서부 컨퍼런스 예상은 어땠을까요? 일단 서부, 틀렸습니다. 자, 앤서니 에드워즈보다 길저스 알렉산더의 평균 득점이 높을 것이다. 너무 쉬운 예상이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데, 평균 23득점, 길저스 알렉산더는 31.4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이더의 야투가 30%대일 것이다. 이 옵션 치고는 굉장히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5경기 22.2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필드골 49.4%, 3점 46.2%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줄리어스 랜들 평균 20득점, 8리바, 4어시스트, 필드골 50% 이상일 것이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17.4득점, 5.8리바운드, 어시스트 3개, 그리고 필드골은 48.3%. 그 어느 하나 이 기록을 충족시키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는 미네소타가 업셋을 할 것이다, 4대3으로 이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결국 OKC가 4대1로 승리를 따내면서 싱겁게 파이널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컨퍼런스 파이널 성적입니다. 4승 2패를 기록을 했고요. 1차전 3점차 승. 여기서는 기적이 일어났죠. 뉴욕은 저경기 지면서 사실상 시리즈 끝난 겁니다. 2차전도 여세를 몰아서 114대 109로 승리를 따냈고, 즉 원정에서만 2승이었어요. 그리고 홈으로 돌아와서 6점 차로 졌지만 운명의 4차전을 130대 121로 잡아내면서 3승 1패를 만들었습니다. 5차전은 가든에서 열렸는데 94대 111로 졌습니다만 6차전에서 125대 108로 승리를 따내면서 시리즈 전적 4대2로 닉스를 꺾었습니다. 자, 이 두 팀은 1998-99 시즌, 1999-2000 시즌, 그리고 올해까지 최근 컨퍼런스 결승 3번을 만났습니다. 3번을 만나서 인디애나가 2번을 이겼는데 공교롭게도 그 3번 전부 다 시리즈 전적은 4대2였습니다. 자, 이로써 2000년 이후에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25년 만에 파이널 무대를 밟았습니다. 그 2000년 하면 레지 밀러가 이끌던 때였고, 레지 밀러가 그때 35살이었어요. 굉장히 노장팀이었습니다. 젤런 로즈, 트래비스 베스트, 오스틴 크로셔 이런 선수들만 젊었고, 마크 잭슨이나 데일 데이비스, 안토니오 데이비스, 릭 스미츠, 레지 밀러 전부 다 늙은 팀이었습니다. 크리스 멀린까지. 자, 그리고 타이리스 할리버튼,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미국 국대 가운데 유일하게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컨퍼런스 결승에서 20득점, 10개 어시스트, 2개 스틸, 이 스탯라인을 기록한 세 번째 선수가 됐는데 그에 앞서서는 매직 존슨과 러셀 웨스브룩이었습니다. 컨퍼런스 결승이라는 큰 무대에서 20을 기록을 했는데 스틸도 2개 이상이다. 공수 양면에서 활발한 활약을 펼쳤다는 거죠. 자, 그리고 OKC와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사치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치세를 내지 않은 두 팀의 역대 첫 파이널 맞대결. 참 NBA는 별의별 기록이 다 있습니다만 이 기록은 굉장히 좀 신선하고 생소합니다. 얼마나 팀의 운영을 영리하게 하고 똑똑하게 하며 그리고 우리가 직접 뽑고 키운 선수도 중요하지만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나 타이리스 할리버튼처럼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한 선수들을 얼마나 팀의 중심으로 잘 활용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번 파이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6경기 치르는 동안 득점 1위는 파스칼 시아캄이었습니다. 24.8득점에 리바운드 5개, 그리고 필드골 52.4%, 3.50%, 자유투 67.4%를 제외하면 참 대단한 활약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이리스 할리버튼 기복이 뒤따르긴 했습니다만 평균 21득점에 그리고 어시스트 10.5개, 그리고 스틸 2.5개, 여기에 3점이 살짝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필드골 45.5%, 여기에다가 어시스트 13개 뿌리는 동안 턴오버가 단 10개였습니다. ATR이 6.3대 1입니다. 말이 안 되는 수치죠. 할리버튼이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MVP, 레리버드 트로피를 받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투표 인단이 9명이었는데 5대 4였어요. 할리버튼 입장에서 참 아쉬울 수도 있었겠죠. 자, 그리고 득점 분포를 보시면 OKC보다 훨씬 더 균등하죠. 평균 8득점 이상 선수가 무려 8명입니다. 한 선수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시아캄과 할리버튼이 평균 20점 이상을 나란히 기록을 했는데 에런 니스미스, 마일스 터너가 나란히 2자리 득점, 그리고 평균 8득점 이상만 4명, 앤드루 네마드, 벤 매서린, 오비 토핀, TJ 맥코넬. 야, 참 이보다 더 균등하게 득점을 하고 파이널에 올라간 팀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대단했습니다. 자, 플러스 득실 마진을 살펴보면 시아캄이 1위였고요. 에런 니스미스가 2위, 그리고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3위였습니다. 매서린이 나왔을 때는 마이너스 37점이었고, 저 아래쪽에 뭐 벤 셰퍼드나 혹은 토니 브래들리 같은 이런 서드 유닛들이 나왔을 때도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오히려 플러스였어요. 그만큼 주전 5명은 확고하지만 주전 5명의 뒤를 바치는 선수들의 활약도 균등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저의 서부 컨파 예상은 망했지만 동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칼 앤서니 타운스 다시 한번 시리즈 파울은 20개 돌파이고, 그리고 25개 이상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칼 앤서니 타운스의 컨파 시리즈 파울은 경기당 4.2개였습니다. 그리고 총 25개였어요. 이건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저는 타운스 좋아합니다. 워크에틱도 좋고 인성도 뛰어나고 효심도 뭐 너무나 훌륭한데 반칙의 종류, 반칙의 효율은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수준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흐름을 끊는 파울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평균 4.2개, 총 25개, 정확하게 25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예상은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시리즈 평균 20점 이상을 돌파할 것이다. 뉴욕 닉스의 백코트 수비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이고 팀 내 1위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뭐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할리버튼은 6경기 평균 21득점, 다만 팀 내 1위는 할리버튼이 아니라 파스칼 시아캄이었고요. 평균 24.8득점. 그래서 이것도 뭐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저는 오지 아누노비의 야투가 30%대일 것이고 에런 니스미스보다 득점이 13일 것이다. 1차전 굉장히 좋았죠. 니스미스가 뭐 3점 8개를 집어넣었으니까. 하지만 그 이후에 아누노비가 엄청난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17.5득점, 그 다음에 필드골이 45.8%, 3점은 조금 들어가지 않았지만 아누노비에게 뭐 돌을 던질 수는 없습니다. 수비에서 워낙 많은 역할을 하는 선수고 또 득점도 17.5점이나 해줬고요. 니스미스는 발목 부상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뭐 1차전에 3점 8개를 집어넣긴 했지만 꾸준히 그렇게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자원은 아닙니다. 13.2득점, 아누노비보다는 득점이 좀 낮았고요. 필드골 47.2%, 3점 53.3%. 야투의 효율은 아누노비보다 좋았지만 볼륨은 니스미스가 열세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패. 하지만 시리즈 전적은 제가 맞췄네요. 인디애나가 4대2로 이길 것이다. 이 예상대로 4대2가 됐습니다. 뭐 ESPN도 그렇고 현지에서는 뉴욕 닉스의 파이널 진출 가능성을 더 높게 봤어요. 다만 저는 티보도 감독이 시리즈 중반에
로테이션의 폭을 넓혔다고 하더라도 저는 인디애나의 깊이를 절대 넘어설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았고 OKC와 미네소타는 처절하게 틀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절반 정도, 딱 절반 까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컨퍼런스 파이널 기록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KC의 공격 레이팅 120.4, 인디애나 118.4. OKC의 미세한 우위. 수비 레이팅은 낮을수록 좋죠. 네, 수비 레이팅 114. 인디애나 116.5. 이것도 OKC의 아주 미세한 우위. 페이스 97.2.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페이스는 97.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동소이하다. OKC가 전반적으로 페이버릿이고 인디애나가 언더독이지만 컨퍼런스 결승만 놓고 보자면 수치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1차 기록을 보면 썬더 117점, 페이서스 116.8점. 네, 그리고 리바운드는 썬더의 우위, 어시스트는 인디애나의 우위, 그리고 허슬 수치는 썬더가 15.4, 페이서스가 13.7. 그리고 필드골 성공률은 인디애나의 페이스가 뭐 OKC보다는 살짝 느렸지만 실책을 유발한 이후에 득점 면에서 훨씬 앞섰기 때문에 필드골은 인디애나의 박빙 우위입니다. 3점도 인디애나가 39%. 다만 성공 개수는 썬더가 조금 더 많았고요. 그리고 자유투 시도 개수는 인디애나의 우위. 그런데 성공률은 OKC의 우위.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는 0.9% 차이로 인디애나의 우위. 리바운드는 공리, 그 다음에 수비 리바운드 전부 다 OKC의 우위. 턴오버 12개씩 똑같고요. 파울 개수는 썬더가 21.2개, 인디애나가 24.3개. 야, 진짜 뭐 서로 다른 팀을 상대했다고는 하지만 진짜 대동소이합니다. 컨퍼런스 결승만 놓고 보자면. 자, 물론 상대가 다르고 그 다음에 경기 수도 서로 다르지만 이렇게만 놓고 보자면 엄청나게 박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저의 예상 총 4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 중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득점대 저는 2번 2자리에 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4차전에서 끝나든 7차전까지 가든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100점 이상 못 넘길 경기는 저는 2게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멀티게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인디애나가 뉴욕에게 패했던 지난 5차전 2월 4일 이후에 인디애나가 100점을 넘지 못했던 첫 번째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4달 만에 인디애나가 2자리 득점에 그쳤는데 OKC의 수비, OKC의 에너지, OKC의 홈코트 어드밴티지, 락다운 수비, 팀 디펜스, 자,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인디애나가 공격 전개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자, 2번째, 저는 길저스 알렉산더의 파이널 평균 득점은 33점 이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에런 니스미스, 앤드루 네마드 전부 다 좋은 수비수이지만 어쨌든 인디애나는 수비보다는 공격에 방점을 찍는 팀이고, 그리고 길저스 알렉산더는 1라운드, 2라운드 컨퍼런스 결승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성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저스 알렉산더의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유투 유도 능력 정규 시즌과 똑같아요. 그 위력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균 33점 이상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티 플레이어의 대명사인 루돌트, 저는 테크니컬 파울과 플래그런트 파울 합쳐서 이번 시리즈에서 최소 3개 이상 나올 것이다. 디그린의 공백을 메워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런 더티 플레이어들은 큰 무대로 올라갈수록 트로피가 내 눈앞에 있을수록 눈깔이 확 뒤집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돌트가 뭐 비매너 플레이를 많이 하는 편에 비해서 상대와의 직접적인 신경전은 없지만 저는 루돌트가 더 악역을 자처할 것이다. 그래서 테크니컬과 플래그런트 파울 3개 이상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결론은 OKC가 5게임 만에 끝낼 것이다. 싱겁게 끝낼 것이다. 그리고 파이널 MVP는 당연히 평균 33점 이상 넣을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될 것이다. 고로 마이클 조던, 샤킬 오닐 이후에 득점왕, 시즌 MVP, 우승, 파이널 MVP를 거머쥔 또 다른 역사를 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OKC만큼이나 인디애나도 좋아하시겠지만 사무국 혹은 또 뭐 전체적인 그런 파이로 봤을 때 소도시의 두 팀이 맞붙어서 재미없다. 뭐 이미 이런 김 빠진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챔피언은 늘 또 새로운 왕좌를 차지할 때 재밌는 법이고, 그리고 양팀 모두 다 지켜볼 만한 매력들, 또 공부할 수 있는 플레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기대하고 있는 파이널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 시리즈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예상을 같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게 읽고 또 감사의 말씀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2025 파이널 프리뷰였고요. 저는 2차전, 4차전, 6차전 스포티비에 중계하니까 또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